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드디어 2022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달라진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간단하게 핵심 사항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업 계획서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어쨌든 달라졌어요. 마음 아프게도.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평가 및 선점 방식도 약간 달라졌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이 돼서 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일부 개선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좀 바람직한 쪽으로 개선이 됐고요. 다만 이제 잔머리 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모집 공고 안내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K-스타트업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2022년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 이제 글이 나와 있고요. 이제 시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7일 목요일 4시까지. 자, 일단 3주가 조금 넘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 쓰시는 그 시간은 조금 넉넉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후 4시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작성을 해서 가능하면은 전날 한 16일 정도까지는 제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일날 괜히 6시인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온라인 접수하시면 되고요. 공고일 기준으로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 좀 특이 사항이 일반 분야하고 특화 분야를 같이 뽑아요. 그래서 일반 분야는 나이 제한이 39세, 40세 이렇게 있고 청년, 중장년이 있고 그다음에 특화 분야는 연령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달라진 부분들 보면은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안에서 보시면은 일단 발표 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즉 이제 그 대면 평가를 안 하고 이제 비대면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10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20분 이상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이게 사실은 근데 조금 요거는 좀 치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더 늘려서 조금 좀 더 공정한 판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원자들에게 좀 더 넉넉한 시간을 주겠다. 아쉬움이 없게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사실 30분 정도씩 이렇게 하려면은 실제로 하루에 할 수 있는 지원자 팀이 굉장히 정해져 있고 말이 좋아서 20분 이상이지 이거 내가 5분 더 하면은 뒤에 있는 팀들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20분 이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야 뭐 이거를 주관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나 중기부의 의지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딱 10분, 20분으로 쪼갤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걸로 보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첨부 파일이 좀 많아졌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어요. 요거 잠깐 살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요것도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공고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선정 후 8개월 내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선정이 시작이 되면은 2022년 5월 달에 이제 최종 협약이 끝나고 2022년 6월부터 내년도 1월, 2023년 1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선정 규모가 1260명인데 요거는 제가 이따 조금 살펴볼게요. 요게 조금 잔대가를 부린 게 있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일반 분야는 760명 내외, 특화 분야는 500명 내외로 이제 나눠서 뽑아서 총 1260명을 뽑는데 올해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일반 특화 분야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을 먼저 모집하고 한 2주 정도 후에 특화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 지원하시는 분들이 특화에도 내가지고 여기서 떨어져도 여기서 된다든가 뭐 둘 다 돼서 하나 선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동시 지원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거는 명시가 돼 있고 실제로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등록을 해봤는데 아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안 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장점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기관별로 지원자가 분산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좀 경쟁률이 평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단점은 이제 눈치 게임이 생기겠죠. 이제 일반에 낼 거냐, 특화에 낼 거냐, 뭐 일반이면 어떤 지역에 낼 거냐, 특화면 어떤 기관에 낼 거냐. 보통 보면은 그 기준을 나누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눈치 게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완화 조치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요 단점이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일반 분야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총 76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본 선발 규모로 설정을 하고 지원 수요가 많은 기관에 추가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분야에 있는 그 인원수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이제 대학교로 이제 주관기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시면은 규모가 대체적으로 한 12명에서 20명까지 비교적 고르게, 전에는 막 10명, 뭐 20명 이런 식으로 되게 크게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비교적 고른 편으로 이제 좀 배정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지원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아지면은 총 448명을 기본으로 놓고 거기에 312명을 비율순으로, 지원자 비율순으로 추가 배정을 해서 총 760명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쪽에 몰리면은 그만큼 이제 그쪽에는 인원을 추가로 배정을 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눈치 게임으로 인해서 경쟁률이 불균등한 분포가 되지 않게 이제 완화를 시키겠다. 이게 이제 이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숫자,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이죠. 지원자가 완화가 된다는 거지, 실제로 어떤 곳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막 뭐 기술에 뭐에 뭐 이거저거 가진 사람들이 진짜 막 몰려 있고, 어느 쪽에는 그냥 좀 고만고만한 비교적 조금 좀 난이도가 낮은 그런 이제 그 사업화 난이도가 낮은 그런 아이템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들을 분배하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청년은 전체 60% 이상, 중장년은 40% 이내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기관에서 20명을 선정을 한다 그러면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뭐 60%니까 12명, 그 다음에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8명 뭐 이런 식으로 뽑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화 분야입니다. 특화 분야는 500명인데요. 규모 방식이 똑같아요. 기본 선발 규모를 10개에서 20개로 설정하고 추가 배정을 156명 내외로 하겠다. 다만 이제 요게 조금 헷갈리게 이제 말이 쓰여져 있는데, 소셜벤처하고 여성 분야는 100명 외에 추가 배정이 없다, 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린 경제 분야는 추가 배정해서 100명으로 지원할 거다, 뭐 이런 애매한 말이 쓰여져 있는데요. 일단 특화 분야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기본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소셜벤처 여성은 그냥 무조건 100명 뽑겠다, 이렇게 아예 그냥 고정을 시켜놨고요. 여기는 아예 없어요. 추가 배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 이제 16명부터 한 18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해놔서 총 344명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156명을 추가 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린 경제는 총 100명 지원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그린 경제가 지금 보면은 세종이 있고 서울 있고 전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 서울, 전북을 기준으로 16명, 20명, 12명이면은 48명이거든요. 그 48명을 일단 뽑고 거기에 추가해서 52명을 추가해서 전체 100명을 만들 텐데, 이 52명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는, 요 세 지역이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는 지원자 수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 156명 중에서 남은 104명은 이 소셜벤처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DNA, 바이오, 무인이동체, 핀테크 이쪽에 이제 골고루 분배를 하겠다. 그것도 이제 그 지원 규모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도대체 나는 일반 분야, 특화 분야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하고 특화가 동시에 뽑는 데다가 경쟁률 자체도 깨끗하게 분리를 시켜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일한 경쟁력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술 기반의 전문 지식이나 어떤 그쪽 분야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은 일단 무조건 특화 분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쪽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아니면은 그런 경험이 없이 진짜 아이디어만으로 사업화를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특화 분야에서 굉장히 경쟁을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느 쪽이 어떤 분야가 됐건 간에 그쪽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량 측면에서 밀릴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뭐 좋은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분야가 지원하는 게 아마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물론 여기에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좀 편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특화 쪽에 기술이 안 올 수도 있고, 나는 기술 가지고 일반에 지원해 가지고 더 뭔가 좀 장점을 얻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통 이게 경쟁률이 이제 한 10대 1 정도 보거든요. 저는 그 어떤 기관별로. 그러면 전체 경쟁률 한 10대 1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정도 눈치 게임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유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는 사업 계획서를 잘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비 창업자 기준 예창패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되게 명확해요. 그냥 공고일 기준 2월 24일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자 등록이 무조건 없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여러분이 그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연관성이 어떻게 되냐라고 본다 그러면은요. 이종 업종의 경우에는 폐업을 한 경험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만약에 폐업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동종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폐업한 지 3년이 무조건 지나야 되고 3년이 안 지났으면 안 된다. 요 정도로 이제 기준을 삼으시면 되고요. 그 창업을 했냐 안 했냐의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 창업진흥 쪽에 그 이거 띄워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쪽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종 동종업종 판단 같은 경우에는 세세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 5자리 업종 코드를 분류를 해서 그걸로 확인을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KSSC 코스타.co.kr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 표준산업 분류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의 업종을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과거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폐업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당시 여러분이 했던 업종이 있거든요. 주업종, 부업종 모두 포함입니다. 그 업종을 여러분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분류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공기청정기로 검색을 해보면은 공기청정기라고 되어 있는 게 공기청정기 제조업이라 해서 29174가 있고요. 요게 세세 분류예요. 그 다음에 공기조화장치 제어인데 공기청정기를 제외한 데서 29172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공기청정기나 에어클리너나 가정용 공기청정기 뭐 제습 및 가습 기능 있는 거 이거는 다 29174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안에서 과거에 폐업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3년이 지나기 전에는 동종 창업이 안 되고요. 예비 창업자로. 만약에 29172였다 그러면 29174로 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9174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기체여과기 제조업이라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분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예전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은 그 당시 기록을 봐가지고 요 분류 코드에 해당이 되면 이 분류 코드로만 안 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상위 개념이 2917인데 여기 세 분류거든요. 2917 같은 경우에 냉각, 공기조화, 여과중립, 가스 발생기 제조업인데 요 카테고리 안에서 29174가 아니고 다른 숫자로 들어가면 그거는 이종업종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기관은 주간 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종종 보면은 저한테 나 이런데 할 수 있나요 물어보는데 사실 뭐 그건 제가 책임을 지고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 절차에 보시면은 여기도 보겠지만은 한 개의 주관 기관만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실제로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과정은 이제 회원가입하고 사업 신청 관리 클릭해서 뭐 쫙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요 순서대로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기본적으로 서류 평가를 통해서 2배수 내외를 뽑고 예를 들어서 뭐 20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40명을 뽑아서 20명으로 이제 발표 평가를 통해서 걸러낸다는 얘기죠. 발표 평가는 10분 발표 20분 이상 질의응답을 통하고 최종 선정은 발표 평가 100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서류 평가의 점수는 최종 점수와 무관하게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 평가 평가 지표는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무조건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을 35점에서 70점을 잡고 성장 전략 팀 구성을 30점으로 잡죠.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사업계획서 쓰는 법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의외로 팀 역량이나 성장 전략 같은 부분들은 전체의 30%밖에 참여를 안 하고 실제 여러분이 얼마나 시장을 잘 이해하고 아이템의 사업화를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70%를 차지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사업 계획서를 얼마나 잘 쓰냐가 되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뭐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이제 꽈락이 있습니다. 뭐 60%에 미달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평가 가점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류 평가 시에만 반영하기 때문에 처음 제출할 때 지원할 때 제출 안 하면 나중에는 산정이 안 되는데 뭐 특허나 실용 시험권을 갖고 있거나 창업경진대 수상자 혹은 뭐 고용산업 위기구역
지역 거주자, 감염병 예방 진단 치료 관련 기술로 창업 예정인자라고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가점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받으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있으면은 연관을 짓는 게 좋지만 막 목숨 걸고 없는 걸 만들 정도로 신경 쓰는 것보다는 사업 계획서에 더 치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양식이 변경이 됐어요. 사업계획서 양식이 변경이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 게시된 양식을 사용해야 되고 2021년도 양식에서 변경이 됐다. 그래서 제 금쪽 같은 강의들이 사실은 조금 업데이트가 많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마음이 아픈데 일단 사업계획서 양식 변경된 거로 보시면은 이제 큰 카테고리만 보면은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거는 똑같습니다. 연수는 똑같은데 안에 있는 세부 항목들을 보면은 개발 동기와 개발 목적 외에 목표 시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분석을 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 방안, 사업화 방안 외에 차별화 방안 어떻게 내가 아이템을 남들과 다르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추진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뭔가 조금 기존에 있었던 항목들을 좀 더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제가 예전 강의에서 뭐 여기에는 이거 집어넣고 여긴 이거 집어넣고 하세요라고 얘기했던 내용에서 뭔가를 더 추가할 건 없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세분화를 해서 이제 써야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사업 계획서 만약에 미리 써놓으신 분이면은 그거를 다 뜯어고칠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이제 그것들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빼고 더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 서식에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알아보기 쉽고 평가하기도 좋게 바뀐 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한번 열어봐서 살펴봤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 PDF 파일로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고 뒤쪽에 이제 이 사업계획서가 왜 달라졌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항목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꼭 읽어보세요. 보시면은 사업계획서를 몇 번 써보신 분들도 이쪽에서 의도한 게 뭐다라는 게 조금 도움이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은 받을 거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뭐 시험 보듯이 이거 쓰라 그래서 그거 썼다고 평가 잘 받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체 흐름에 맞춘 스토리텔링은 제대로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약간 번외편인데 그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아마 올 하반기에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안 됐다 아니면 지금 조금 예창패가 이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올 6월쯤에 이제 생애 최초 창업자를 위한 예비 창업 패키지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작년에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지원하시면은 그 뒤에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더라도 예창패 낼 때 그거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우대 점수도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활동 자금도 조금 주니까 당장 예창패를 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이번에 예창패가 안 됐는데 꼭 올해 사업을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가지고 좀 더 준비를 잘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 문제라기보단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얼마 전에 2월 20일인가 그때쯤에 2월 10일쯤 나왔잖아요. 이거 그 발표 이제 뭐 공고가 나왔고 그 방송 안에서 이제 그 창업진흥원에서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가 982.89억 원으로 1,500명 내외를 뽑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정식 공고 뜨면 보면은 1,260명 내외를 뽑겠다고 나와 있다는 얘기죠. 760, 500 무슨 얘기냐? 분명 2주 전에 1,500명 뽑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1,260명을 뽑았어요. 240명은 어디로 갔을까? 이게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제가 그 창업중심대학 말씀했잖아요. 이게 이제 예창패, 초창패,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대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지원 대상 기준 동일 적용이 아니고 노나먹기에 노나먹기. 예, 240명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60억이 지금 따로 뺀 게 아니고요. 거의 이 앞에 있는 이런 지원 사업에서 조금씩 빼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시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가 지금 1,500명 뽑겠다. 왜 1,500명이냐? 먼저 일반 특허로 1,260명 뽑고 창업 중심 대학에서 240개 뽑겠다. 그러니까 플러스 240이 아니고 뭐 이렇게 쪼갰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근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예전에 발표했던 거 잘 들어봤는데
분명 그렇게 발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저는 이렇게 꼭 말을 꼬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뭐 요거는 3-4월에 인제 나오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요거 창업중심대학 뜨면은 거기에도 똑같이 지원을 해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추천 강좌입니다. 아무리 사업 계획서 양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내용이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버전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 올려 있는 건 이 에피소드 20, 여기다 제가 인제 링크 걸어 드릴 건데요. 인제 2022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길라잡이라고 해서 2시간 반짜리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외에 인제 예창패와 관련된 특강들은 밑에 재생 목록으로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비대면 스타트업하고 에코가 들어간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성격은 틀리지만은 여러분이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지원 사업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의외로 인제 사업 계획서 쓰시다 보면 글쓰기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예 정말 글쓰기만 하기 위해서 단기 속성 강좌로 글쓰기 초보를 위한 사업 계획서 작성 스킬을 시리즈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것도 제가 여기에다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 강의 일정입니다. 뭐 하긴 해야죠. 지금 사업 계획서 양식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바뀐 건 아니고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바뀌긴 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바뀌었으니까 뭔가 하긴 해야죠. 왜냐하면 어쨌든 여러분은 혼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긴 할 건데, 뭐 기본적으로 바뀐 양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을 이번에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제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할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상당히 높은 확률로 아주 기본적인 거 외에는 멤버십 특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와서 계속 이거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개인 상담은 사전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항상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일단 뭐 하나라도 걸려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답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차단을 하니까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예비 창업 패키지는 정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이니까 많은 분들이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